저는 조나단 벤자민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사회문화 심리학과 교수로 주로 각 민족의 사고방식과 성공 요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의 핵심 주제는 왜 어떤 민족은 역사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는가입니다. 즉, 유대인, 중국인, 인도인, 그리고 서구권, 엘리트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성공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제 연구의 목표였습니다. 저는 늘 유대인이 세계에서 가장 지적이고 영향력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이 노벨상 수상자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 미디어, 과학, 정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들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성공 요인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 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한국인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을 연구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경제와 학계에서 한국인의 존재감이 빠르게 커지는 현상을 보면서 저는 큰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인은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가?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능력은 어떻게 유대인과 비교될 수 있는가? 그 후 저는 한국인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고, 곧 21세기를 지배할 민족은 한국인일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저조차도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세계 각국의 문화와 민족을 분석해왔습니다. 특히 유대인의 성공 비결을 연구하며 그들의 교육 방식, 사회적 네트워크, 사고방식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유대인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또 다른 민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민족은 바로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유대인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성공을 추구하며 극한의 경쟁 속에서도 살아남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조사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탈무드 교육법을 통해 논리적 사고와 창의력을 키웁니다. 그런데 한국인들도 이에 못지않은 강력한 교육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OECD 국가 중 학생들의 학습 시간이 가장 긴 나라가 한국이며 세계 주요 대학 입학률 상위권을 차지하는 한국 학생들입니다. 한국에서는 교육이 곧 생존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책을 읽히고 사고력을 강조하는 방식과 한국 부모들이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사교육까지 활용하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교육열은 유대인과 비슷하거나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저는 한국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빨리빨리 문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조급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할수록 이것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극도로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발전시켜 온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빠르게 분석하고 신속하게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실용주의적 사고방식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중시합니다.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한국인들 역시 빠르게 실행하고 필요하면 즉시 수정하는 접근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한국은 단기간에 세계적인 기술 강국,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사고방식은 유대인의 실용주의와 닮아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을 초강대국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매우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 중심적이며 사회적으로도 우리라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는 유대인의 커뮤니티 문화와도 매우 흡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서로를 돕고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한국인들 역시 한민족이라는 강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유대인들은 서로의 사업을 돕고 정보를 공유하며 강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서로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강한 공동체 의식과 네트워크가 한국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 결론은 한국인은 21세기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을 연구하면서 유대인과 한국인의 유사점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었을 때 한국인이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최강의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유대인은 지난 수백 년간 세계를 지배해왔지만 21세기 새로운 글로벌 리더가 등장했는데 바로 한국인입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확신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살아남고 세계를 주도할 민족은 한국인이다. 그런데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놀라운 능력 뒤에는 오랜 역사 속에서 길러진 특별한 생존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을 연구하며 그들이 가진 교육열, 문제 해결 능력, 강한 공동체 의식이 유대인들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성공 비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21세기를 지배할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순한 교육과 문화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단련된 강력한 생존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인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적응력을 가진 민족이 되었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역사를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인이 지금까지 살아남고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인 나라이며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0년 동안 900번 이상 외부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았습니다. 한국인은 단순히 생존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더 강해지고 더 영리해졌으며 더 빠르게 적응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면서도 강력한 지식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주로 금융과 학문을 통해 생존했지만 한국인은 직접적인 전쟁과 외교를 통해 살아남았습니다. 즉, 한국인의 생존 방식은 더 강하고 더 전략적이며 더 실용적이었습니다. 저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인들에게만 존재하는 독특한 정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한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이는 억울함을 이겨내고 더욱 강해지려는 강한 의지입니다. 왜 한국인은 유독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시련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절대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반드시 역경을 극복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루고 세계적인 기업들을 배출하며 K-pop, IT,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는 이유입니다. 유대인들도 강한 근성과 생존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인은 유대인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강한 집념을 보였습니다. 제가 한국을 연구하며 가장 놀랐던 점은 한국인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존 방식을 고수하려 합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고 변화에 적응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보급한 나라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가 등장하면 가장 먼저 도입하고 활용하는 민족이 한국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I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이며 K-팝과 같은 문화 콘텐츠가 빠르게 성장한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한국인의 적응력은 유대인보다도 뛰어나며 21세기는 빠른 변화의 시대이며 한국인은 이 시대에 최적화된 민족이다 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과연 한국인은 21세기의 유대인이 될 것인가? 저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교육열로 지식과 실력을 쌓고 빨리빨리 문화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으며 강한 공동체 의식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역사적 생존력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DNA가 있으며 빠른 적응력은 미래의 변화를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를 갖춘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누가 지배할 것인가? 유대인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세계 경제와 학계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한국인이 새로운 글로벌 리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연구를 마친 후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한국인은 유대인보다 더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한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의 미래와 글로벌 영향력을 분석하는 연구를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인은 단순히 교육열이 높고 빠르게 움직이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극한의 위기를 극복하며
최강의 생존 전략을 체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깊이 조사하면서 한국인이 유대인보다 더 강한 민족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결정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금융과 학문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단기간에 압도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특이한 사례였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단 5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압축 성장 DNA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이 수천 년간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내부 갈등 속에서도 살아남아야만 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지배력을 넓혀왔다. 그러나 한국인은 단기간에 세계를 정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 중 하나는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융과 학문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한국은 기술과 산업혁신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일본과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는 세계 음악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글로벌 1위를 차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AI, 자율주행, 배터리 기술 등 미래 산업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 기술 발전 속도는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온 금융 네트워크와 학문적 영향력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세계 지배 전략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천천히 세계를 지배해왔다면 한국인은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입니다. 유대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강력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나 한국 역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 유럽, 아시아 각국에서 한국인들이 경제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명문 대학에서도 한국 학생들의 입지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수천 년 동안 네트워크를 확장해왔다면 한국인은 단 몇십 년 만에 이 네트워크를 따라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연구를 마치면서 한국인이 유대인을 넘어설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유대인은 오랜 시간 금융과 학문을 기반으로 세계를 지배했다면 한국인은 단기간에 기술, 문화, 경제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한다면 한국인은 빠르게 변화를 수용하고 위기에 강한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21세기는 변화의 시대이며 그 속에서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민족이 승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승자는 한국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진정한 세계 최강국이 되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존재했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반드시 보완해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 어떤 점을 강화하면 한국이 유대인보다 더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이 21세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강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진정한 세계 최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존재했습니다. 유대인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왔다. 그렇다면 한국은 유대인을 넘어설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이 강점을 극대화할 방법, 한국이 해결해야 할 약점, 세계 최강국이 되기 위한 전략,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압도적인 경쟁력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면 세계 최강국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실행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IT 산업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단기간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위기 대응 능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의 대응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점을 세계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시스템을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 수 있다면 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가 한국의 혁신 시스템을 배우도록 하고 비즈니스 분야에서 한국식 빠른 실행력을 국제 시장에 적용하며 공공 시스템은 한국의 행정 효율성을 글로벌 모델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은 속도와 효율성을 무기로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이미 K-pop, K-드라마, K-푸드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문화 콘텐츠 수출을 넘어서
한국에 생각하는 방식을 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탈무드 교육법을 통해 전 세계에 유대인식 사고방식을 전파했습니다. 한국도 K방식 사고법 K-띵킹을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K-팝가 아니라 K-띵킹이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는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문화 강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사고방식의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보완한다면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지만 때때로 지나치게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 능숙합니다. 유대인은 오랜 시간 동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대를 거쳐 영향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지만 장기적인 전략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초강대국이 되려면 빠른 성장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도 필요합니다. 한국인들은 강한 근성과 성취욕을 가지고 있지만 지나친 경쟁과 과로 문화가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은 지나친 입시 경쟁이 창의성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직장 문화는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가 번아웃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는 너무 빠른 성과를 요구하는 문화가 압박감을 줍니다. 유대인은 경쟁이 심하지만 동시에 공동체 내부의 협력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국도 무조건적인 경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은 경쟁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삶과 창의적인 사고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한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네트워크를 통한 영향력을 키우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한국도 이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자국 중심에서 벗어나 전 세계를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야 합니다. 유대인은 금융과 무역을 통해 세계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산업 혁신을 통해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도체, 배터리, AI 등 미래 산업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도록 지원할 것, 한국식 혁신 모델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 것입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완전한 초강대국이 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저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세계 최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전략과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강화한다면 한국은 유대인을 넘어 진정한 세계 최강의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한국인이 가진 특유의 근성과 혁신 DNA 덕분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AI는 미래 산업의 중심에 한국이 있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한국 기업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는 배터리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보유하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 현대는 AI, 모빌리티, 핀테크 등 신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입니다. 유대인은 금융을 장악했고 한국인은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산업 경쟁에서 한국은 이미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과거 세계 시장은 미국과 유럽 브랜드가 주도했다면 이제는 한국 브랜드가 세계 무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국 브랜드의 가치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것만으로도 인정받습니다. 한국이 초강대국이 되기 위한 경제적 조건은 이미 충족되었다. 이제 더 이상 미국 헐리우드가 문화의 중심이 아니며 한류 K컬처가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K컬처의 핵심 특징은 기존의 헐리우드 스타일이 아닌 차별화된 감성, 강렬한 메시지와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스토리텔링과 압도적인 영상미와 고퀄리티 제작 수준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콘텐츠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세계 문화의 중심축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이 문화 패권을 장악하는 시대가 오고 있으며 전 세계가 이제 한국의 방식 K 시스템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두바이는 한국의 행정전자정부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고 미국, 유럽은 한국의 교육 및 스타트업 정책을 연구 중이며 일본, 중국은 한국의 혁신적인 IT 의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한국의 행정경제 모델이 세계적인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연구를 통해 한국이 단순한 경제문화 강국이 아니라 글로벌 패권을 쥘 가능성이 높은 나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거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했다면
21세기는 한국이 새로운 글로벌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한국이 초강대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 더 보완해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의 미래를 위한 최종 전략을 정리하는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분석한 한국의 미래 초강대국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글로벌 초강대국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미래 전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